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 스페이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임상심리사 2급을 5과목 이론 강의와 또 필기 기출문제, 실기 기출문제를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의 첫 발을 딛기 전에 물론 이제 기존의 이론 내용도 있습니다. 동영상 올라가고 있고 또 올라가 있고 완강대에 올라가 있지만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 강의를 촬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이제 새로 나왔죠. 이 교재입니다. 예전에 있는 교재랑 OT 내용이 좀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어서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교재 앞부분을 보시면 머릿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머릿말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눔 시험 안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의 개요에서 이런 임상심리사는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임상심리사 2급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의 출제 기준은 무엇인지 그 출제 기준을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넣고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시험 경향 이런 것도 좀 알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교재 내용을 조금 많이 봐주세요. 개요는 이게 이제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심리, 상담,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부처가 되고 시험 시행 기관은 산업인력공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뭐 정보, 합격자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큐넷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상심리사 2급 전문가의 업무가 있는데요. 이 업무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심리적인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환자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담을 진행할 때는 내담자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담자 또는 환자 이런 분들의 이제 심리적인 건강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임상심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상심리센터, 상담복지센터, 그 다음에 병원 이런 데에 이제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한 임상심리사 2급이 있는 분들이 개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트레이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센터에 소속되어서 많은 심리 검사도 해보시고 또 환자와 내담자와 상담하는 스킬도 많이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득 방법을 보시면 이제 자격을 취득해야 이런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응시 자격, 그 다음에 시험 과목, 검정 방법, 시험 시간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응시 자격을 보면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왔다.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에서 심리와 상담에 해당되는 심리에 해당되는 학과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상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학과의 대학원입니다. 학과의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줘서 거기도 그런 분들도 이제 수련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 졸업자 및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라고 했습니다.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은 안 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됩니다. 자, 시험 과목을 보시면 5과목이라 말씀드렸죠.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목별로 20문항씩 모두 100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객관식 사지 선택, 그러니까 사지택일형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라 하잖아요. 1차 시험이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필답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술하셔야 돼요. 자, 2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임상심리 같은 경우는 20문제 출제되는데 거기에서 60% 이상 그리고 1차 필기도 60%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 시간을 보시면 2시간 30분입니다. 상당히 이제 시간은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게 이제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볼 때 100문제다 그러면 100분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2시간 30분이면 100분이 훨씬 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실기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주관식 필답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문제 출제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주관식 채점에 의해서 60% 이상이 되면 최종 합격이 됩니다. 뭐 면접 이런 거 없습니다. 필기와 실기만 합격하면 이 국가기술 자격인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실기도 마찬가지 3시간이나 줍니다. 20문제 3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시간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 필기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괄학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한 과목에 40% 미만이면 괄학이 됩니다. 그러면 20문제의 40%면 8문제가 되는데 8개를 맞았다. 예를 들어 심리학을 8개를 맞았다. 그러면 괄학은 아니죠. 8개 미만이니까 40% 미만이 되는 것이니까 7개. 그러니까 7개까지가 정답수가 7개까지 나오면 그거는 괄학입니다. 나머지 과목에서 거의 만점을 맞았어도 단 한 과목이라도 7개, 8개 밑으로 7개, 6개, 5개 맞으면 이거는 괄학으로 여러분들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 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내가 1차 필기를 합격을 했다. 그럼 합격한 다음에 실기가 이제 조금 쉽지 않아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기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정도 합격을 해요. 필기 같은 경우는 80% 정도 합격을 합니다. 따라서 1차 필기는 통과가 쉬운데 2차 실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필기를 안 봐도 되는 그 유예 기간이 바로 2년인데요. 자,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의 응시 자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로부터 2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회로 본다면 4번이죠. 우리가 1년에 2번을 보니까 4번 정도 이제 우리가 응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안에도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다시 필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이수 기간의 실무 경력 인정이라고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대학원의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에 어느 하나에서라도 반드시 심리나 상담이나 치료가 포함되는 과를 의미합니다. 단 직업상담과 같이 교과 과정상 심리학 분야에 명확히 거리가 먼 과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이거는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다 인정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학과명에 유아교육학과가 나왔는데 전공에 심리가 들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과가 있는데 상담 심리 전공이라고 돼 있죠. 네, 상담 심리 이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네요. 따라서 이것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위명을 보면 다 석사입니다. 따라서 대학원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치료, 미술치료, 치료란 말이 들어가 있네요.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치료, 그 다음에 상담학과, 기독교 상담, 가족 상담, 상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요. 심리치료학과, 미술치료학 전공, 치료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인정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런 응시 자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심리 상담 치료 관련 학과가 아닌 경우 임상심리사 2급의 필기 과목인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중 3과목 이상을 대학원 이수 기간 중 이수했을 때 자, 인정이 된다. 학사과정은 해당이 안 되고 대학원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수 과목 명칭이 필기 과목과 동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험 과목 5과목 있잖아요. 그 5과목하고 똑같은 과목명으로 3과목 이상을 이수했다. 그러면은 인정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상담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심리가 아니다. 내가 치료 관련 학과도 아니고 전공도 없다. 예를 들어서 복지다. 원래 복지 안 되거든요. 복지다. 그런데 내가 대학원 가가지고 여기 있는 과목이 개설돼 있어서 내가 이거를 이수했다. 세 과목 이상을. 따라서 이 사람은 수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격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수련을 1년 동안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분들은 바로 필기시험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연도별 응시자 및 합격률을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서 2번을 봤거든요. 2014년까지는 매년 한 번이었습니다. 최근에 합격률을 좀 볼까요? 자, 필기 봐보시면 85%, 80%, 64%, 81%, 91% 상당히 높죠, 여러분. 물론 낮을 때도 있었어요. 59%도 눈에 띄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80%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왜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지 아십니까? 수험생분들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기존에 과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보여요. 약간 변형된 스타일도 있고요. 똑같이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똑같이 나온 것은 좀 많이 이제 줄이는 경향이고 약간 변형된 스타일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기 기출 문제를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이걸 보는 것이 필기 합격의 첩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이 조금 탄탄하게 된 다음에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립된 다음에 필기 문제를 봐야 이해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실기를 보십시오. 실기를 보시면 거기 위에 공간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 20%대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 8%도 있어요. 24%. 이걸 보면은 이렇게 한번 확 떨쳤다가 다시 높고 그다음에 확 떨쳤다가 다시 높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종 합격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갖고 필드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자격증의 최종 합격률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4번은 볼 수 있잖아요. 필기시험 끝나고 실기를 4번을 볼 수 있는데 그 4번 중에 어느 한 번은 아니면 2번은 쉬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아우 정말 힘들다, 새로운 게 많이 나왔다 라는 말씀이 많이 와요. 이 피드백이 오는데 자, 그럴 때는 합격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면 합격률이 높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실기 공부 방법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예문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나눔 CPS에서 출간하는 필기 기출문제집, 실기 기출문제집 이거를 잘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어려워요. 많은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한다. 이 자격을 취득해서 내가 개업을 한다. 그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시면 동기부여는 충분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응시 자격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서류 제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1년 동안 수련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받은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 서류가 들어가야 이제 서류 전형으로 합격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는 높은 성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응시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출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실습 수련이나 실무 경력 이런 거 차이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기시면 예시가 나오죠. 실습 수련 확인서 예시가 나오고 경력 증명서 예시가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산업인력공단한테 내는 건데 그 실습 수련 증명서는 1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어떤 슈퍼바이저 밑에서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증명서 하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이제 수련 받았으니 응시 자격이 되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 이제 나눔 CPS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서울 상담복지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실습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충무로에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거나 뭐 주위 분들한테 추천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나눔 CPS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력증명서 예시는 이제 내가 이제 경력이 있어서 응시 자격을 받으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경력증명서를 좀 세세하게 쓰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돼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경력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임상심리사 2급 출제 기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시험,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어떤 시험의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1차가 뭐고 2차가 뭐고, 그다음에 이것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그 출제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출제 기준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있어요. 2019년 12월 말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출제 기준이 약간 변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것은 주요 항목하고 그 다음에 세부 항목이죠. 오른쪽에 있는 세세 항목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재를 목차를 잡고 이 교재 내용을 이론서를 작성했다. 이론서를 편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리학계로는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학습 및 인지심리학, 심리학의 연구방법론, 사회심리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심리학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죠. 심리학의 분야가 넓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은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심리학이 있습니다. 이상심리학은 이상심리학의 기본 개념 잡고 2번이 가장 중요해요. 이상행동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안장애, 기분장애, 중독장애, 성격장애,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신증적 장애, 성장애, 아동 청소년기 장애, 해리장애, 섭식장애, 충동통제장애, 치매 선망, 기타 인지장애, 신체형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장애 많죠. 이 장애들이 불특정적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잘 나온다. 물론 조현병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뭐 성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심리검사입니다. 여러분 이 심리검사는 공부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검사는 1차 필기는 쉬울지 몰라도 2차 실기 때 심리검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심리검사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심리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 한 분을 초빙해서 보충 강의로 심리검사를 올려드릴 겁니다. 따라서 저의 강의와 그분의 강의를 같이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빨리 2차 실기까지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리검사의 전문가니까 그분의 보충 강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 심리검사인데 심리검사의 기본 개념, 지능검사, 표준화된 성격검사, 신경심리검사, 기타 심리검사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안에 심리검사에는 웩슬러, 그 다음에 MMPI, 웩슬러도 이제 최근 개정판이 좀 나오더라고요. 성인용의 4번째 판, 아동용의 4번째 판, 그 다음에 MMPI는 2번째 판이죠. MMPI2가 되는데 그 다음에 로샤 검사, HTP 검사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 잘 나오는 4가지 주요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나중에 보충 강의로 쭉 올려드릴 거니까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자, 이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 심리검사의 제작과 요건, 심리검사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여기는 이제 기본 개념이고 여기까지는 자 지능 나오죠. 그 다음에 다면적 인성검사 나오죠. 신경심리검사가 나오는데 신경심리검사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좀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상심리사는 이 신경심리검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 있는 이론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상심리학을 보겠습니다. 임상심리학의 분량이 가장 작아요.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 맞기 참 좋은
과목 중에 하나가 임상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심리학 역사와 개관이 있고요. 심리평가 기초가 있습니다. 면접, 행동평가, 성격평가, 심리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심리치료의 기초가 있습니다. 행동 및 인지행동치료, 정신역동적 심리치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심리상담 5번째 과목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임상심리학이니까 임상심리학의 자문, 교육, 윤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1번이 자문, 2번이 교육, 3번째가 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들의 상담 심리사나 임상 심리사 이런 분들의 윤리 강령이 있거든요. 그 윤리 강령 측면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의 특수 분야가 있죠. 오른쪽에 세세한 걸 보면 행동의학, 건강심리학, 신경심리학, 법정, 범죄심리학, 소아과 심리학, 아동 임상심리학, 지역사회 심리학 이런 것들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특수 분야는 그리 많이 필기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기출문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심리상담입니다. 심리상담의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심리상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심리상담이 또 2차 실기에 많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5과목 중에서 2차 실기를 우리가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되는 건데 2차 실기의 대부분이 20문제의 대부분이 심리검사하고 심리상담에 맞춰져 있어요. 따라서 앞에서 했던 과목 그 심리검사라고 하는 과목하고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과목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상담의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의 주요 이론이 있죠. 많은 상담 이론이 있어요. 그걸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2번 정신분석 상담, 인간중심 상담, 행동주의 상담, 인지적 상담, 기타 상담 접근법 여러 가지 상담 접근법이 있어요. 뭐 게슈탈트라고 하든지 아니면 교류 분석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실존주의 상담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심리 상담의 실제가 나오죠. 심리 상담의 실제에서 거기 보면 상담의 방법, 그 다음에 상담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에 있는 내용하고 아래에 있는 내용은 조금 중복이 됐죠. 네, 중복이 됐고 그 다음에 3번째 집단 상담이란 게 나옵니다. 이 집단 상담이 또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번에 문제가 좀 있죠. 3번이 2개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리 상담의 실제는 세부 항목에 1, 2, 3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째 중독 상담이 있습니다. 중독 상담의 기초, 그 다음에 개입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문제별 상담 유형이 있습니다. 학습 문제, 성문제, 비행 청소년, 진로, 위기, 자살 상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필기에서 잘 나오는 것, 실기에서 잘 나오는 것이 2번 성문제 상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위기 및 자살 상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기와 실기에서 간혹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제 그 실기의 출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실기의 출제 기준을 좀 보시면 기초심리평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검사입니다. 기초심리평가가 검사예요. 오른쪽에 세세 항목을 보면 지능검사, 표준화된 성격검사, 투사검사, 그 다음에 신경심리검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검사에서 배우는 것들이니까 좀 중요도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기초 심리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 중요하다 했죠. 제가 5번째 과목. 그래서 상담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이 심리치료도 마찬가지 상담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담자와 치료관계 형성할 수 있다. 기초행동수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인관계 증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동지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놀이치료예요. 아동의 놀이치료에 대해서 실기에서 잘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문, 교육, 재활이 있는데요. 자, 자문,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심리 재활하기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임상심리학 파트예요. 그런데 20문제에서 임상심리학 파트가 차지하는 문제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임상심리학 파트가. 그럼 나머지가 다 심리상담하고 심리검사. 물론 이상심리학의 한두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이상심리학의 내용도 좀 출제가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검사를 결과를 딱 주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진단명이 뭐냐? 그럼 이거 이상심리학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심리학의 내용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진단명도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진단 기준을 써봐라. 예를 들어서 조현병의 진단 기준 7가지, 6가지, 5가지 써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상심리학에서 배우실 겁니다. 자, 이제 임상심리학 2급 자격 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 현황이 있는데 이건 참고하셔도 돼요. 참고만 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016년 임상 오탈자네요. 죄송합니다. 임상심리사 2급 시험 총평 및 합격 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7년을 내다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2016년에 나왔던 문제 패턴 2회차 그걸 가지고 쭉 제가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2016년 시험 총평해서 나오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계속해서 높아졌다라고 했고요. 어려운 과목은 심리학개론이나 심리검사나 이상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1, 2, 3죠. 여기 있는 세 과목이 전통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연도 기출문제 철저하게 분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론적인 부분들도 탄탄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기시험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과목이 심리상담하고 심리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것이 거의 안 나오는 게 심리학 개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심리학 개론이 포괄적인 학문이잖아요. 여기가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개론이니까. 그래서 다른 과목들의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형태의 과목이 심리학 개론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공부를 잘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 부분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심리검사, 심리상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성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주관식이다 보니까 작성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듣는 거랑 또 내가 직접 라이팅 써보는 거랑 틀려요. 그래서 실기 시험은 이제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실기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만의 그 노트, 실기 노트 그것을 하나 딱 작성하셔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는 거죠. 그것을 외워서 쓰기는 어려워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따라서 외워서 쓰기는 어려우니까 그거를 쭉 여러분들 한번 작성하시고 예상 답안을 쭉 작성해 놓고 정자로 예쁘게 정자로 작성해 놓고 계속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왔다 갔다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작성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위한 준비 팁인데 거기 보면 합격 바이블인 기출문제는 반드시 확인 점검하길 바랍니다. 심리학기론, 심리검사, 이상심리학에서 이게 좀 어려운 과목이 되다 보니까 과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과락이 나오지 않도록 이론적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길 바랍니다. 심리상담이나 임상심리학은 필기시험에서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기시험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게 바로 심리상담, 임상심리학도 2문제에서 4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잘 학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준비 팁인데요.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실기시험에서도 기출문제에서 50% 이상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일반적 경향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모두 점검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실기시험은 주관식 설명용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직접 작성 연습을 해보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읽고 넘어가면 거기서 쓰지 못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법은 예쁘게 정자로 한번 여러분들만의 필기 준비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판서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판서보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도 있지만요. 어떻게 앞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되구나. 그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좀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임상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려면요.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론적인 지식 없이 내가 환자를 본다, 내가 내담자를 본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큰일 날 일이고요. 따라서 이론적인 지식이 된 다음에 충분히 준비된 임상심리사로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속히 합격하셔서 사회에 또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발휘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